안녕하세요. 어린이용품지원본부 사무처장 엄주연입니다. 오늘은 북측의 어린이 보건의료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북쪽 주민들의 건강 지표들을 발표합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자료들이 큰 관심을 끄는데요.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수준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북쪽의 영양 부족 인구는 총 1,0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2.4%입니다. 또 아일랜드, 독일의 NGO, 그리고 미국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집계 발표하는 2020년 세계 기아지수에 따르면 북측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기아 위험이 큰 국가입니다. 심각 단계에 속한다고 하죠. 특히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47.6%로 전 세계에서 IT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럼 결핵은 어떨까요? 세계 결핵 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20년 북측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513명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21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49세의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33.9%이며 북측 내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비율은 2020년 기준 18.2%로 31만 7,800여 명입니다. (2021년 6월) 북측이 국제사회에 공개한 건강지표를 좀 더 살펴볼까요? 북측이 유엔에 제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입니다. 도표를 보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북측이 직접 그 보고서 안에 넣은 거고요. 북측이 보고서에 한 내용을 보면 아동 사망률을 줄이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북측은 2030년까지 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을 6명 미만으로, 그 다음에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12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급격히 줄었고 모든 여성이 필요로 하는 영양이 충족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측은 식량 안보와 영양 부분에서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북측은 UNDP, 유니세프, UNFPA, WFP, FAO와 비정규 기구 등을 포함하여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수확후 손실 감소, 그다음에 종자 개량, 그다음에 영양 개선, 자산을 위한 식품 등의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또한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도 보고를 했는데요. 북측 당국은 2030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10만 명당 4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세부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천년 개발 목표로 삼은 알곡 수확량 700만 톤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했는데요. 2018년 생산량은 약 495만 톤으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생산 감소의 주된 원인은 자연재해와 낮은 회복 탄력성, 농자재 부족, 기계화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잇따른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2020년에는 552만 톤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중보건 부분의 물적, 기술적 토대를 갖추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자신들의 보건의료 현실을 솔직하게 짚기도 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추진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성공으로 말라리아 발병률 감소를 꼽았습니다. 발병률이 2010년부터 빠르게 감소해서 2015년에 0.52명에서 2020년에 0.15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핵 발병률은 10만 명당 2015년에 451명에서 2018년에 354명으로 줄었지만 2019년에 376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다시 351명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의 지원은 말라리아와 결핵발병률 감소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보건 인력 부족, 제약, 의료기기 공장의 기술 기반 부족, 필수 의약품 부족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공장은 WHO의 GMP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지역별 수요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또한 북측은 대부분의 백신 접종이 북측 당국과 가비의 공동기금을 통해서 제공된다고 밝혔는데요. 국제기구 등의 지원 사실을 숨기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측의 건강지표를 거시적 관점에서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측의 5세 미만 영유아 급성 영양 불량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에 15.6%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2000년에 10.4%, 2012년에는 4%, 그리고 2017년 최근에는 2.5%까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률에 관한 자료인데요. 영유아 사망률의 경우에도 95년에는 42.1%를 보입니다. 이러던 것이 2005년에 28.5%로 2020년에는 13.9%를 기록합니다. 2021년 세계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률은 1990년에는 21명에서 2021년에는 신생아 사망률을 10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같은 경우에도 95년에는 72.8명을 기록했고요. 2019년에는 17.3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1년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북에서 사망한 5세 미만 아동은 1000명당 17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면 북측의 아동 사망률, 모성 사망비, 그리고 기대 수명 등의 건강 지표들이 확실히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국민의 건강 지표는 국가 경제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북측이 최근 스스로 밝힌 1인당 GDP는 약 1,300달러입니다. 이 지표는 세계인행 기준 저소득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지표들이 전 세계 및 개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10,000 이상이면서 기대 수명이 70세 미만인 나라가 없고요. GDP가 $2,000 미만이면서 기대 수명이 70세 이상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앞서 본 자료들은 북측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국제사회 및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잘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건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당국을 비롯한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직후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며 평양에 유선종양연구소, 즉 유방암 전문병원이거든요. 이 유방암 전문병원을 필두로 옥류아동병원, 치과병원, 안과병원 등을 개원하면서 무상치료제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2021년 육아정책 개선을 비롯한 인민들의 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5일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안건으로 당의 육아정책 개선 강화에 대한 문제를 주요 의정으로 상정했습니다. 회의 3일차에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가장 중요한 연령기인 타가소, 유치원 시기에 있는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국가 부담으로 젖제품 등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실히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 명령서를 발령해서 즉각적인 시행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북측 당국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북측은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혁명적 사업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최고의 수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향후 20년, 30년 후에는 그만큼 북측의 사회가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국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때 당의 새로운 육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전개하여 전국적인 젖 생산량을 현재 3배 이상으로 늘릴 것을 언급을 했고, 젖 가공 기술을 발전시키고 젖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 이후 북측 전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선 은정지구에 젖 가공 기지를 갖춘 염소 목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목장에서 생산된 젖 제품들은 이 지역 안의 어린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함경북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염소 목장들의 건설 및 개건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진시 남남구역에서도 청진시 염소 목장 개건 현대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책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규모가 큰 염소 목장을 건설해서 1000여 마리의 염소를 기를 수 있는 우리와 젖가공 공장이 마련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다른 시, 군, 구역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염소 목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일정 정도 성과가 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측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맞게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남측에서 그런 자신들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부각해 정권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불만을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 소장 담화를 빌려 토로했습니다. 사실 북측은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정치화하는 것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차원에서 2014년 남측의 민간단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까지도 남측의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국제단체와의 사업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측 당국과 국제기구 등이 함께 전략계획을 수립해 유엔 전략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엔 전략계획 내용 안에 보면 유엔의 활동 목표로 북측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측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증진사업의 주체를 북측 당국임을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8월에는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기구들에게도 상주 인원들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려들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듯합니다. 모든 국가에게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영양의 문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북측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이때의 건강 상태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시 만성 영양불량인 어린이가 어른이 되었을 경우 몸의 지방을 축적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좀 나은 영양 섭취 환경에서 비만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북측의 보건의료 현황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북측의 보건지표 향상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동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5와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친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 실패,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북측의 어려움이 짐작됩니다. 이를 극복하고 교류 협력이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가 지금 현재의 모두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남북의 정치적 상황을 떠나 어린이 건강과 인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북측 역시 이를 인지하고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북측의 현황과 요구를 정확하게 짚어서 무엇을 향후 해야 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